제목 암호화폐 시장 경기 침체 공포의 시총 1조 달러 위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 지속될까? 세계 경제의 양대 성장축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 시간 2일 오후 1시 현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2.21% 하락한 22,861달러에 거래되며 23,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다. 다음 달 네트워크, 증명방식 전환을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6.72% 급락하며 1,578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밖에 파이낸스 코인, 리플, 카르다노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메이저 코인들도 3에서 6%가량 하락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33% 감소한 1조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간신히 1조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이후 극도의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온체인 거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해 하락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블록은 상대적으로 트랜잭션 수가 많지 않고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EIP159 소각 메커니즘 도입 후 ETH 소각률은 역대 가장 낮은 11%에 그치고 있다면서 물론 온체인 활성도는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며 장기 보유자 지표인 4%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최근의 상승세가 개선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지, 단순한 약세장 속 반등인지, 건설적인 구조적 변화인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제목 암호화폐 회복 시그널 매도 압력 해소와 함께 매수세 전환.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이 해소되고 매수세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 보고서에서 최근 거래소의 암호화폐 유출이 증가했고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도 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할 계획이거나 매수를 위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량은 5억 800만 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은 19,300달러에서 23,160달러로 19% 상승했다. 또한 지난 3주간 시총 기준 상위 4종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순유입은 총 14억 달러였다. 이와 관련해 파퍼는 투자자들은 지금의 거시경제 혼란에 적응했으며 다시 위험산호 상향을 띠기 시작했다며 이는 회복 시그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실질 수익률이 2주 동안 46bp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의 강세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미국 국채 실질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양자간 90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90%로 강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달러 인덱스 또한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가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로우 약 38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크데브가 트위터를 통해 1년 이상 호들 BTC 변화율이 0.1을 돌파했다. 2010년 이후 11년간 해당 수치가 0.1을 돌파한 건 4차례뿐이었다라고 밝혔다. 그가 공유한 이미지를 보면 1년 이상 호들 BTC 변화율이 0.1을 기록했던 지난 3차례 비트코인 가격은 대체로 바닥을 형성했다. 제목 에브무스, 문비임, 해킹 피해 노매드 관련 문제 없다. 모든 기능 복원. 해킹 공격으로 최소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크로스체인 브릿지 노매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스모스 EVM 허브 에브모스가 명백한 선긋기에 나섰다. 2일 에브모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노매드 ARCC 브릿지 컨트랙트가 해킹 공격에 노출됐으며 브릿지 내 자산 대부분을 도난당했다. 우리는 노매드 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보를 얻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에브모스 측은 이번 공격은 엄밀히 말해 브릿지를 노린 것으로 에브모스 체인은 이상 없이 정상 작동 중이다. 다만 노매드 브릿지는 현재 작동이 불가한 상태로
해당 브릿지를 통해 ERC20 맵핑 자산을 에브모스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매드 브릿지를 통해 랩핑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알려줄 것이다. 또 이는 초기 에브모스 TBL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솔루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매드와 컨트랙트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폴카닷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파라체인 문빔도 보안 사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점검 모드로 전환했다가 복구했다. 문빔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문빔 네트워크에 배치된 노매드 브릿지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사고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네트워크 점검을 종료하고 모든 기능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보안업체 팩실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노매드를 공격한 해커 중 하나는 지난 4월 크립토 랜딩 플랫폼 나리 캐피털을 공격했던 해커로 추정된다. 이 해커는 이번 공격으로만 약 $300만 달러를 챙겼다고 밝혔다. 팩실드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노매드로부터 탈취한 자금이 3개 주소에 보관되고 있다. 1번 주소에 $794만 달러, 2번 주소에 $4,700만 달러, 3번 주소에는 $3,970만 달러가 보관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코인니스는 노매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1억 5천만에서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목 크로스 체인 브릿지 노매드 최대 1.9억 달러 규모 해킹 피해 최초의 탈중앙화 방식 공격. 최근 크로스 체인 브릿지 노매드가 수차례의 트랜잭션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웨트, 브트크가 외부 지갑으로 유출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 약 5만 4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디파이 및 NFT 개발자 푸바는 트위터를 통해 브릿지 사용자는 가능한 모든 자금을 출금해야 한다. 노매드 컨트랙트에는 아직 1억 2,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트랜잭션에서는 한 번에 10,000 ETH가 해커 지갑으로 유출되기도 했으며 브릿지는 약 8천만 달러 상당의 어스트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패러다임 리서치 파트너샘은 노매드 브릿지는 이번 공격에서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적으로는 노매드 브릿지가 진행한 0.01 브트크 보내고 100 브트크 돌려받기 프로모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는 노매드 브릿지에 예치됐던 1.9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이 모두 사라졌다. 현재 노매드 브릿지에는 651.5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만 남아있다며 해킹 피해가 최대 1.9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노매드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해킹 공격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테라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테라 리서치 포럼 네임드 유저 팬맨이 노매드 브릿지 해킹 공격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팬맨은 첫 번째로 노매드 브릿지를 공격한 해커의 트랜잭션을 복사해 주소를 변경한 다음 리더 스캐너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다수의 사람들이 3천에서 2천만 달러를 탈취했다. 이는 최초의 탈중앙화 방식 해킹 공격이라고 밝혔다. 제목 콜롬비아 블록체인상 토지 소유권 기록 위해 리플과 파트너십 XRP 버스드 시총 6위 경쟁 지수. 출처 리플렉스 트위터 코일리더스 콜롬비아 정부가 블록체인 토지 소유권 부여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플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토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수십 년에 걸친 무력 분쟁으로 이어진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XRP를 개발한 회사인 리플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블록체인의 토지 소유권을 부여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개발 회사인 피어시스트 테크놀로지와 리플이 구축한 이 프로젝트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리플레저의 자산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리플랩스의 수석 고문인 앤서니 웰페어는 설령 정부 시스템이 폭파될지라도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기록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스 링크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한국 시간 8월 2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7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33% 하락한 수치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179억 달러 수준으로 바이낸스 USD와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제목 카르다노 메인넥 바실 하드포크 더 이상 연기 없다. 에이다 5% 하락. 출처 찰스 호스킨슨 트위터 코일리더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 에이다는 지난 24시간 동안 5%가량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시간 8월 2일 오후 6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에이다 시세는 0.49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96% 하락한 수치다. 시가총액은 약 167억 달러 수준이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카르다노 에이다의 사상 최고가는 3.09달러이다. 이날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메인넷 바실 하드포크의 추가적인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이슈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하드포크 지연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르다노 측은 한 차례 연기 후 7월 말로 예정된 메인넷 바실 하드포크를 또 다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코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의 익명 애널리스트 가이는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카르다노의 바실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에이다 강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실 하드포크가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된다면 확장성이 개선될 것이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업그레이드 알론소 테스트넷의 사례처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반대로 에이다의 약세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며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에이다의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비트코인 2022년 최악의 투자 자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가 모하메드 엘리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 학장의 트위터를 인용 7월 31일 기준 비트코인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48.60%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투자 자산 중 최악의 퍼포먼스라고 1일 보도했다. 해당 트윗에 따르면 주요 인덱스 중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연초 대비 9.61% 하락, SP500 지수는 연초 대비 13.34%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20.80% 하락하며 미 증시 주요 지수들은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2022년 대부분의 자산들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비트코인과 나스닥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코트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폴리곤 한 웹 3.0 생태계 확장 위한 파트너십 및 채용 계획 발표. 매티크 가격은 약세. 이더리움 확장성 플랫폼 폴리곤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웹 3.0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국내 블록체인 선두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전략적 한국 인원 채용,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참여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폴리곤은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으로 개발자들에게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낮은 거래 수수료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메타, 스트라이프, 레딧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용 중에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과 완전하게 호환되는 영지식 증명 확장성 솔루션을 발표해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웹 3.0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폴리곤은 한국을 웹 3.0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낙점하고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개발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 중요한 성장 축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블록체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대체 불가능 토큰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 원플래닛, NFT 게임 더비스타즈, 블록체인 게임 리그 오브 킹덤즈 개발사 노드게임즈, 피트니스 투어 앱 스니커즈 등이다. 탈중앙화 금융 분야 관련해서는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토콜 오지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한 생태계의 각 주요 축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인재들을 채용한다는 전략적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포석으로 국내에서 부장급 사업 개발 담당자를 채용해 타 프로젝트들과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다른 분야로는 파트너십 관리, 개발자 관리, 기업 관계 담당 등으로 한국 개발자 및 기업들이 폴리곤 위의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브옵스 개발자, 블록체인 개발자,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등도 추가로 합류시킬 예정이다. 한편 한국 시간 2일 오후 5시 5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3위 암호화폐 폴리곤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27% 하락한 0.8586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미중 갈등 확대 우려의 코스피 2430대 후퇴 원달러 환율 1304.7원 마감. 코스피가 1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확대 우려에 하락해 2430대로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3포인트 내린 2439.62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2일 이후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2450선을 회복한 지 이틀 만에 2430대로 후퇴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5포인트 내린 2451.00으로 개장해 장중 2428.76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5,955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2,942억 원을, 개인은 2,92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낙폭 확대를 막았다. 이날 증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한 미중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날 밤 대만에 도착한 뒤 3일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고 입법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좌시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확대되자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가 급락하며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했다며 경기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중 갈등이 증폭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로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이 정황상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중 갈등 양상은 최근 강한 반등을 보여온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7포인트 내린 804.34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오른 807.69로 출발한 후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522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998억 원, 기관은 497억 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7조 1,787억 원, 6조 4,399억 원 수준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오른 달러당 1,304.7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오전 한때 1,310.7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글로벌 달러와 가치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자 반락하며 1,304원대에서 마감했다. 제목 인기 암호화폐 리플 vs 도지코인 트렌드. 최근 리플랩스가 블록체인 토지 소유권 프로젝트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을 체결했다. 리플 측과 콜롬비아 정부는 리플레저의 부동산 정보를 저장하며
부동산 거래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리플 재단이 발행하는 토큰 XRP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리플 토큰은 지난 24시간 사이에 테더, 비트코인에 이어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암호화폐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테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 그리고 토지파더를 자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개를 좋아한다라는 트윗을 남기자 도지코인의 시세가 급등했다. 관련 기사, 머스크 트윗의 도우즈, 반짝 상승, 도지코인 개발자 언론, 과도하게 머스크 비난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도지코인, 언급량 추이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간 리플은 1792회, 도지코인은 365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리플의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8월 1일, 리플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 언급량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 1위를 기록했다. 리플의 언급 횟수는 총 4,009회이다. 관련 기사,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뒤에 이어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도지코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리플의 이미지는 긍정 30%, 부정 42%, 중립 28%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저렴하다, 돋보이다, 만족, 강세, 완벽하다, 보관하고 싶다, 기분 좋다, 존잘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오류와 일방적, 유명하지 않다, 신경 쓰이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와 가능하다, 자유롭다가 있다. 도지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아 보이다와 감사하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리플, 도지코인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뉴스 웹사이트 핀볼드는 리플랩스가 올해 중으로 토론토 지사의 엔지니어링 담당 직원 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리플 공식 트위터에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훌륭한 엔지니어링 인재가 풍부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토론토 지사를 엔지니어링 중심지로 소개한 영상이 등록되었다. 또한 리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히트 도시는 리플의 엔지니어 팀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서로 매우 효과적인 협업과 아이디어 제시로 프로젝트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리플과 함께 한다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스미 위킥 투 오프 더 오프닝 오브 아워 토론토 오피스 인 스타일 히어 브가 롤링 아웃 쉐어 아워 플랜즈 투 하이어 50 플러스 엔지니어즈 디스 이어 앤드런 어바웃 더 72아워 디코드 코드 크립토그래픽 챌린지 댓 위 호스티드 링크 PIC 트위터.com BF916NL2KP가 상자산 시세 분석 전문 매체의 FX 스트리트는 리플이 7월 30일 13% 랠리 후 0.387달러를 넘어섰으나 모멘텀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최근 4시간 시세 흐른 차트의 캔들스틱이 0.381달러 아래로 하락하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리플이 0.34달러 지지선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언급했다. 매체는 다른 기사를 통해 도지코인이 최근 0.0666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암울한 전망의 반전을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4시간 시세 흐른 차트에서 200일 단순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야 0.06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리플, 도지코인, 오늘의 시세는 8월 2일 오후 1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세는 전일 대비 3.49% 하락한 0.3697달러이며 도지코인의 시세는 5.89% 하락한 0.06593달러이다. 제목 중국, 유럽 이안 미 제조업 경기도 둔화 조짐 PMI 2년새 최저 세계 경제의 양대 성장축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하면서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7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달 53.0보다 0.2 하락한 52.8을 기록, 2020년 6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3월 이듬
제조업 PMI가 198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64.7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1.9나 하락한 수치다. 기업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수축 국면인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지난달 수치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확장세는 둔화했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재고 지수가 57.3으로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비해 신규 주문은 6월 49.2에 이어 7월 48.0으로 2개월 연속 위축됐다. 재고가 쌓인 가운데 새 주문이 줄면서 생산을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별도로 집계한 7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2로 역시 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다만 이듬해 지난달 PMI는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측치 52.0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로이터는 이를 근거로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 상태는 아닐 것으로 평가했다. 또 물류 개선으로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지불한 자재 가격 지수가 최근 2년 사이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인 중국 제조업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해 6월의 51.7보다 하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도 6월에 50.2에서 7월 49로 하락,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유럽도 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PMI 확정치가 49.8로 6월 52.1보다 하락,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로존 역시 수요 감소로 팔리지 않은 재고가 증가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로존의 신규 주문은 6월 45.2에서 7월 42.6으로 떨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조만간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글로벌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국의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경제 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고 우려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9월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73달러 하락한 배럴당 93.8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제목 미세크, 암호화폐 피라미드, 폰지 사기 일당 11명 적발, 바이낸스와스, 앰프코인 상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피라미드 겸 폰지 사기 일당 11명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CNBC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포세이지라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 수백만 명으로부터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세이지는 이더리움, 트론, 바이낸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세크는 소장에서 포세이지를 두고 교과서적인 피라미드 겸 폰지 사기라고 칭했다. 포세이지가 피라미드 사기인 것은 투자자들이 포세이지에서 돈을 버는 주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포세이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투자자의 자산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세크는 지적했다. 세크는 포세이지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계약을 홍보하지만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포세이지가 2020년 1월 출범한 이래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은 여러 차례 포세이지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CNBC는 전했다. 필리핀 증권당국이 그해 9월에 먼저 포세이지에 대해 영업 중단,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미 몬태나주 증권당국도 2021년 3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포세이지는 그때마다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해왔다. 세크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명 중 4명은 포세이지 설립자들이고 3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포세이지를 홍보한 마케터였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와스가 오는 15일자로 앰프코인의 상장을 폐지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앵플코인은 세크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미등록 증권 거래 중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9개 가상화폐 중 하나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앵프는 시가총액이 4억 달러이고 개당 가격이 1센트도 안 되는 이른바 자코인이다. 세크는 비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게리 캔슬러 세크 위원장과 제이 클레이턴 전 위원장은 대부분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증권법에선 일명 하우이 테스트라고 해서 공동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이낸스는 우리의 상장 폐지 절차는 시장과 규제 발전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제목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랠리 지속될까? 상승세 지속 vs 하락 전환 ETH 전망 엇갈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1,7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단기 랠리 후 휴식을 취하는 모양새다. 이더리움은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에 랠리하며 $1,800선에 근접했지만 단기간에 급반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로 현재는 $1,600대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이더리움은 2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34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08%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이더는 지난 7일간 14.75% 올랐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ETH의 사상 최고가는 $4,878.26이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크립토 퀀트 기고자 마트는 이더리움 머지 관련 포모 심리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가 57만 5천 개를 초과할 때마다 고점이 나타났다. 과거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 유입으로 증가한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는 하락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약세론을 폈다. 반면 약 44만 3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인베스트앤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더리움은 주봉 차트 기준 3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주 이동평균 구간인 $1,200선을 가뿐히 탈환했으며 50일 이동평균선인 $1,250도 넘어섰다. 최근엔 $1,600선 부근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ETH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세론에 힘을 실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이더리움 강세 요인 중 하나는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체된 거래소 유출 물량이다.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으로 거래소 유출 이더 물량은 최근 13개월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7월 약 3만 ETH가 거래소에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내 암호화폐 물량이 감소할수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확장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파는 이더리움 머지가 9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머지는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를 99% 이상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검증자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더 공급과 수요 역학 관계를 바꾼다. 아울러 이더리움 트랜잭션 처리량을 개선할 뿐 아니라 거래 수수료를 낮춘다면서도 확장성의 뚜렷한 개선 없이는 이더리움이 지배적인 블록체인 운영체제로 기능할 가능성은 낮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아발란체, 솔라나 등 새로운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은 이유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30일 투심 위축 빅티시 추세 전환은 시기상조?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간 22,000에서 24,000달러 범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일시 22,890.8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하락폭을 만회하며 23,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3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240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4%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10%가량 상승했고 시가총액도 4,500억 달러에 근접했다. 현재 도미넌스는 41.3% 수준이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31을 기록했다. 투심이 위축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의 이레 매니지먼트가 1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4시간봉 캔들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승 채널 상단 돌파가 필요하며 돌파에 실패할 경우 2779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승 채널 하방 이탈 시 19,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제목 한 7월 소비자 물가 6.3%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훨씬 넘어서며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했으나 외식 등 개인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월의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다. 이는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6.0% 오르며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과 4월에 4%대에 올라섰다. 5월에는 5.4%, 6월에는 6.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업 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다. 다만 석유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농축수산물은 7.1% 오르며 물가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채소류가 25.9% 급등했다.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의 전기, 가스, 수도도 15.7%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개인 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이 8.4%, 외식의 개인 서비스가 4.3% 각각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5%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9%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